정희수 할아버지는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자연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과를 편안하게 베어 물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반면에 75세의 박민지 할머니는 틀니를 끼고 있으며 음식을 먹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에서 4번 꼼꼼하게 양치질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 노인의 대조적인 모습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더 열심히 관리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구강 건강에 관한 상식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60년간의 연구 경력을 가진 김준호 교수 72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경력의 첫 30년 동안 우리가 환자들에게 그들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조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노인 구강 생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치아 관리에 대한 상식을 뒤집습니다. 2023년 국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82%가 양치질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구강 관리를 추구한 노인의 67%가 치아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관리 방법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매번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구강 건강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한국노인구강연구소의 최근 5년간의 연구 결과는 60세 이후에 구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간단한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치아를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과도한 노력 없이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젊은 시절 배운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노화된 치아와 잇몸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리할수록 좋다는 개념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구강 생리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2,500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에 3에서 4번 양치질을 하는 그룹이 올바른 기술로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는 그룹보다 치아 상실률이 23% 더 높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직한 교사인 김영미 할머니 70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초정밀 구강위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치아 관리에 철저했어요. 매 식사 후 꼭 양치질을 했고 치실도 사용했어요. 심지어 외출할 때도 칫솔과 치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관리할수록 김 할머니의 잇몸 퇴행, 실인 이 잇몸 출혈이 더 심해졌습니다. 평생 치아 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70세가 되어 그녀는 이미 6개의 치아를 잃었고 나머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통증이었어요. 결국 좋아하는 음식들을 포기해야 했죠. 김 교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치아 에나멜은 60% 마모되었고 잇몸은 과도한 압력과 마찰로 손상되었습니다. 과도한 관리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흔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관리가 실제로는 손상을 가져온 것이죠.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사실 노인들이 좋다고 믿는 5가지 습관이 실제로는 치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젊었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 변화된 구강 환경에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첫째, 매 식사 후 양치질, 하루 3회 이상은 이미 약해진 에나멜을 침식시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기에는 치아 에나멜이 자연적으로 얇아집니다. 빈번한 양치질은 이 얇아진 에나멜을 더 빨리 마모시켜 시린이와 충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이 손상되고 회복할 수 없는 치경부 마모가 발생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단한 칫솔이 더 깨끗하게 닦인다고 믿지만 이는 마치 섬세한 비단을 철브러시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하면 산성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에나멜이 마모됩니다. 산성 음식을 먹은 후 에나멜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양치질을 하면 에나멜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최소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일반 미백 치약을 사용하면 약한 치아에 해로운 연마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백 치약의 연마 입자는 젊은 치아에는 적당할 수 있지만 노년에 약해진 치아에는 너무 강합니다. 이는 매일 얼굴을 거친 스크럽으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정제를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면 입이 건조해지고 유익한 박테리아의 균형이 깨집니다. 알코올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노년기에는 이미 타액 생성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입은 충치와 구강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타액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타액은 효소와 미네랄이 포함된 자연적인 치아 보호 시스템입니다. 타액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식품 입자를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시키며 항균 작용을 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타액 분비가 40에서 60% 감소하며 노화와 약물이 이러한 감소에 기여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고혈압약, 항구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입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치아가 더 취약해지며 젊었을 때와 같은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면 노년기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많이 닦는 것에서 현명하게 닦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새로운 접근법을 역발상 관리법이라고 부르며 적게 하고 더 많이 얻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핵심 원칙은 4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적절하게, 적시에, 올바른 기술로. 노인의 구강 관리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배운 구강관리법은 마치 젊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구강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정원과 같아서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시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상적인 구강관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초부드러운 칫솔과 연마가 적고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으로 부드럽게 양치질합니다. 아침 양치질은 밤새 증식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식사 후에는 즉시 양치질을 하지 않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희석된 소금물로 입을 헹굽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입자를 제거하면서도 에나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 후에는 즉시 양치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저녁에는 올바른 기술로 철저히 양치질하고 치간 세정을 하며 양치 후에는 다시
헹구지 않습니다. 취침 시간은 박테리아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이므로 가장 중요한 양치질 시간입니다. 치약의 불소 성분이 밤새 작용할 수 있도록 양치 후 헹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 시간은 하루에 4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오래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마찰은 치아와 잇몸에 해롭습니다. 전 회사 임원인 유재성 할아버지 78세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루에 4번 매우 철저하게 양치질을 했음에도 12개의 치아를 잃고 지속적인 통증을 겪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항상 양치질을 했어요. 회의 전후로 항상 칫솔질을 했죠. 깨끗한 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유 할아버지는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성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그의 구강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은퇴 파티에서 케이크를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 후로 치아 하나가 또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유 할아버지는 김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12개의 치아를 잃었고 식사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90일 동안 적용한 후 초부 들어온 칫솔로 바꾸고 하루 입원으로 줄이고 올바른 기술을 사용한 결과 잇몸 염증이 90% 감소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치주 질환이 안정되어 3년 동안 추가적인 치아 손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치질을 줄이라는 조언이 직관에 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노인을 위한 특별한 KF, 한국식 연령 완벽, 양치질 기술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노인의 특별한 구강 상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K, 구역, 켜카파수호, 모유치. 입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30초씩 할애합니다. 치아를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닦으면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닦는 경향이 있습니다. I. 압력, 아푸일루츠. 칫솔 위에 메추리알을 올려놓은 것처럼 가볍게 합니다. 적절한 압력은 치아를 깨끗하게 하면서도 잇몸과 에나멜을 보호합니다. 손가락으로 칫솔을 쥐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줄어듭니다. B. 방법. B 후옹 B 베이치 아프. 칫솔을 잇몸을 향해 45도 각도로 놓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잇몸에서부터 세로 방향으로 쓸어냅니다. 이 방법은 잇몸 라인의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 케어피 기술을 처음 시도할 때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평생 강하게 닦아온 습관 때문에 부드러운 양치질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올바른 기술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적입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적절한 구강관리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구는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노년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칫솔은 최소 2만 개의 모가 있는 초부드러운 칫솔, 작은 헤드 또는 부드러운 모드의 전동 칫솔을 선택합니다. 노인용 칫솔은 마치 고급 화장 브러쉬와 같아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효과적이어야 하죠. 치약은 60세 이상을 위한 특별 제품, 칼슘이 많고 연마제가 적은 것을 선택합니다. 일반 치약은 젊은 치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노인용 치약은 더 많은 불소와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연마 성분이 적습니다. 치실과 워터픽은 전통적인 대나무 이쑤시개를 대체합니다. 이쑤시개는 잇몸을 손상시키고 치간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치실이나 워터픽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구강세정제는
알코올이 없고 자일리톨과 이 보습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알코올 함유 구강세정제는 단기적으로는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을 건조하게 만들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미경 할머니 73세는 이러한 도구 변경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브랜드의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노인용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시린이가 크게 줄었고 잇몸 출혈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녀는 기쁘게 말합니다. 영양도 구강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치아와 잇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에나멜을 구축하는 식품, 견과류, 대두, 짙은, 녹색 IP 채소, 전통 한국식 뼈 국물. 이러한 식품은 칼슘, 인,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치아 미네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전통 뼈 국물은 완벽한 자연 보충제입니다. 타액을 자극하는 식품, 오이, 얇게 썬 사과, 익은 파파야, 무가당 녹차. 이러한 식품은 씹는 동작을 통해 타액 생성을 촉진하고 자연적인 구강 세정을 돕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 탄산음료, 진한 커피, 소주, 한국에서 흔한 주리기. 이러한 음료는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키고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충제, 칼슘과 함께 비타민 D3과 K2를 섭취하여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3과 K2는 칼슘이 적절한 곳, 치아와 뼈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박정호 할아버지 81세는 영양 조정을 통해 큰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항상 달콤한 음료와 과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나서 6개월 만에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아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구강 건조증을 완화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구강 문제 중 하나인 구강 건조증은 적절한 관리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타액선 자극 기술, 하루에 3번, 각 2분씩 원형 움직임으로 뺨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는 침샘을 자극하여 자연적인 타액 생성을 촉진합니다. 식사 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호흡법, 특히 자는 동안 입 대신 코로 호흡합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입이 건조해집니다.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 중 구강 건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강보습 젤 사용.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취침 전과 입이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젤은 자연 타액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부산에 사는 최영자 할머니 76세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강 건조증을 극복했습니다. 밤에 입이 너무 말라서 자다가 여러 번 깼어요. 하지만 코 호흡을 연습하고 취침 전 구강제를 사용한 후로는 밤에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훨씬 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강 건강을 관리하면 수면과의 관계도 놀랍습니다. 한국국립노화연구소의 15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최소 20개의 자연치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치아를 잃은 사람들보다 평균 6.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라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아가 많으면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구강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만성 잇몸염증은 전신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노화 과정과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와 같은 많은 노년기 질환이 구강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장수마을 주민들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적게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과 일치하는 전통적인 치아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노인들은 하루에 2번만 양치질을 하지만 해조류와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자연스러운 구강관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90세 이상의 노인들도 대부분 자연 치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서울노인센터의 70+ 스마일 프로젝트는 이러한 원칙을 도시 환경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120명이 8개월 동안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결과 83%의 잇몸 염증 감소, 78%의 민감도 감소, 65%가 씹는 능력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가자인 황미숙 할머니 74세옹곤 야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참가자 정동철 할아버지 77세에는 이제 손자와 대화할 때 입냄새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가족 모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영양 섭취, 사회적 상호작용, 자신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잘 씹을 수 있으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화의 첫 단계이며 영양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한국심장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치주 질환은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위험을 70%, 심장마비 위험을 30% 증가시킵니다. 이는 잇몸 염증이 혈관으로 염증 물질을 보내고 이것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강은 우리 신체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문제는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경고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야간 통증을 줄이고 더 깊은 수면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회복을 제공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상호 할아버지 79세는 치아 문제가 해결된 후 처음으로 밤새 통증 없이 잘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낮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었죠. 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료경제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과 치료 비용은 평균 연간 700만 원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복잡한 치과 시술은 노년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바른 예방은 장기적인 치료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고통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 교수는 조언합니다. 또한 통증, 불편함, 치료를 위한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치과 방문을 두려워합니다. 정기적인 관리로 긴급한 치료의 필요성을 줄이면 그 두려움과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덧붙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상철 할아버지 82세는 경제적 이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3년 전 치아 문제로 500만 원 이상을 썼어요. 하지만 새로운 관리 방법을 따른 후 지난 2년 동안 치과 비용이 80% 감소했습니다. 그 돈으로 손자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현재 구강 관리 상태를 평가하려면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양치질을 하나요? 하루 3회 이상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양치질을 하나요?
칫솔모가 빨리 벌어지면 너무 세게 닦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나요? 딱딱한 칫솔과 미백 치약은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양치질을 하나요? 식사 직후, 특히 산성 음식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구강 증상이 있나요? 시린 2, 출혈, 건조함은 모두 관리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적절한 그룹에 3개 이상의 답변이 있다면 즉시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가평가는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현재 습관을 이해하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권장합니다. 새 방법을 시작하기 위한 7일 시작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일차 초부 들어온 칫솔로 바꾸고 하루 2번으로 줄입니다. 처음에는 덜 닦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효과적으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3일차 KAP 기술을 연습하고 압력을 조절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5일차 치간 세정 방법을 추가하고 식단을 조정합니다.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전체 구강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가하고 한 가지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전후로 잇몸 출혈, 시린 2, 구강 건조 정도를 기록하여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변화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 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원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71세는 이 7일 패키지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 잇몸 출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합니다. 그는 기쁘게 말합니다. 김 교수의 메시지와 개인적인 약속을 들어보세요. 구강 건강 보호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한 관리를 목표로 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년기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치아로. 이는 질 높은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맛있게 먹고 자신 있게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20일 동안 시도해보세요. 개선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전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주 안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조미영 할머니 68세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21일 도전에 참여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설득해서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양치질을 덜 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2주 후에는 치아가 덜 시리고 잇몸이 덜 붓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노인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바로 행동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칫솔을 확인하고 즉시 초부 들어온 칫솔로 교체하세요. 이것은 가장 쉽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약국이나 마트에 들러 초부 들어온 칫솔을 구입하세요. 앞으로 2주 이내에 치과 검진 예약을 하세요. 전문가의 조언과 현재 상태 평가는 개인화된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약장에서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정제를 제거하세요. 이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없는 제품이나
따뜻한 소금물로 대체하세요. 매일 식단에 타액을 자극하는 식품 2가지를 추가하세요. 오이 샐러리, 사과와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은 자연적인 구강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를 60세 이상의 3명의 가족과 공유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장미란 할머니 75세는 이 체크리스트를 실천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만 바꿨는데도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꼈어요. 이제는 모든 항목을 실천하고 있고 3개월 만에 치과 의사가 제 잇몸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건강한 노년,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명에 관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치아 관리에 대한 오래된 통념을 버리고 노년기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60년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밝은 미소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아와 전반적인 건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함께하면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미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의 기반임을 기억하세요. 김 교수의 말처럼 잘 관리된 치아는 노년기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웃고 자신감 있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질입니다. 오늘 바로 첫 걸음을 내딛어 평생 동안 지속될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